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재무설계 관련해서 이슈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이슈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게 재무설계와 개인의 재무설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이 과도한 요구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의 과도한 요구는요,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1조 389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냐? 지금 남아요. 남아서 쌓여있는 금액이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리고 이자 놀이하고 있어요. 자,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게 아니죠. 지금 남아 도는데도 5조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어떤 선거 전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의 국내법을 바꿔서라도 5조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법을 미국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라면, 이 정도면 이거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5조 원을 그냥 더 달라고 하는 근거도 없이 이거는 날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이요, 주둔하면서 매년 쓰는 돈도 남아서 현재 저축을 하고 있고 이자도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국내에서만 쓰게 돼 있는 돈인데 남는 돈은 또 미국 본토로 갖고 있어요. 남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돈이 더 필요할까요? 이건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미군 주둔비도 이제 한국에 대라는 겁니다. 아니, 주한미군도 사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얘기하기를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어떤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약 15분 빨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주한미군에서 미사일 발사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7초밖에 안 걸리고요. 미국 본토에서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막 대달라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있는데 말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과 정부는 미국에 안 된다고, 노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주권국가, 당당한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미국이 아닐 거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날강도 같은 요구에는 우리는 자주국가답게 당당히 안 된다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차라리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한 5조 원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비싼 대학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으로 쓰는 게 어떨까요? 현재 사립대학 등록금은 연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죠. 약 5조 원 정도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않게 하는 그런 수준의 반값 등록금 또는 대학에 무상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요? 가계에서 대학 등록금 지출,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돈을 가정에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 내수는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가계도 좋고 정부도 좋고 기업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강도 같은 요구들, 날강도 같은 요구를 좀 막아낼 수 있다면 말이죠. 게다가 매년 미국에서 약 5조 원어치씩 무기를 제일 많이 구입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죠? 완전히 미국의 봉입니다, 한국은. 이 5조 원을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에 지원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미국조차도 국가에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런 재정 지원하지 않고 있죠. 이상하게 우리는 미국을 추종하면서도 미국의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도의 재정을 의료비로 한국 정부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어느 정도의 의료 시스템이 되냐면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무상의료 체계를 2019년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제적 측면은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가장 크게 차지하는 주거비가 있습니다. 이것만 무상복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사실 뭐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는요, 우리 내수를 살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내수를 살리는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체계로 좀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미국에 5조 원을 더 주느니 이것을 한국인을 위한 복지로 대학까지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주거복지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의 재무설계를 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 아마 재무설계 하면서 보험만 드립다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재무설계도 개인만의 재무설계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재무설계를 통해서 정치적 압박 이런 것들을 가하게 되면 지출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돈을 모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개인의 재무설계가 성공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쓸데없이 지출되는 국방비, 아시겠지만 국방비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40조에서 50조예요. 전체 정부에서 쓰는 돈이 1년에 400조인데 10%가 넘습니다. 이거를 반만 줄여도요, 평화체제로 한반도를 만들어서 반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재미있는 재테크 투자 부분에 대한 PPL 소개해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트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술작품 재테크고요.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금과 적금 금리보다 높게 기대행 수익률을 돌려주는 재테크입니다. 물론 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원금 수실 위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기대 수익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1년 단위로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미술작품은 게다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재테크 상품이고 효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는 그런 소득공제용 상품이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사실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 현대인들 부족한 은퇴 자금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마 대다수가 부족할 겁니다. 이제는 연금보험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재무설계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 포인트들을 잡아가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 들어오셔서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카페 메인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강내공의 머니쇼를 통해서 즐거운 재무설계를 하게 되실 거고요. 가정경제가 그럼으로써 흑자로 유지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